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목 한 3개 보겠습니다. 3개 보는데, 음, 복귀도 있고요. 또 차트 분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웹스 보시죠. 어제 제가 자연 간경을 말씀드리면서, 웹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뭐 조사한다, 이거. 역시나 그 윤석열 전 총장을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재료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기 좋게 또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지형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하면 정치 얘기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주식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스는 제가 첫 상한가가 나왔을 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도시재생을 얘기를 했죠.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에 얘기를 한다. 이 소상공인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의 표들이 지금 내년 대선에 아주 중요한 상태다. 따라서 그 정책은 누구라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책주 중에 오래 갈 정책주하고 오래 가지 않을 정책주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상가 뭐 먹거리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 재생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건 누구라도 여러분 상대편이라 하더라도 대놓고 미친 듯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뭔가를 하겠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안 된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자신한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응원을 해줘야 될 만한 정책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 말고요 뭐 탈원전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탈원전이 좋다 안 좋다를 이 싸우는 그룹이 생기겠죠. 생각이 서로 다르면. 그런데 이 정책은 누구라도 반대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상태가 좋고 재료의 길이도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 나왔을 때 웹스냐 자연과 환경이냐 누리플랜이냐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집어야 되는데 한 개 집어 들어간 게 저는 웹스를 못 찍어 들어간 거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던 것이고 어제 공수처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저점 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웹스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 뭐 누리플랜 이런 어떤 도시재생에 관련된 얘기들은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 테마로서도 앞으로도 비튼 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머지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자 LG 헬로비전 자 오늘 이거 멋지게 매매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LG 헬로비전 45% 수익 이렇게 하셨는데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매수 매도 다시 매수 다시 여기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완전히 극대화한 거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멤버십 영상을 듣고 제가 멤버십 영상을 진작에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잘 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고수님들처럼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형제도 냈네요. 예, 3분의 2 청산하고 일부 들고 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선 지금 시가총액이 4,700억이죠. 그럼 어제 종가 기준으로 4,700억이겠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6,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여기 4,000원 저음에 왔을 때는 시가총액이 뭐 한 3,000억대나 그 전후 정도 됐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매출이 조 단위입니다. 자, 종속회사를 빼고라도 예, 그냥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고 뭐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총이 3천억이라는 것은 매출에 비해서는 고평가는 아니었던 거죠. 비교적 저평가 수준이었다. 아니면 더 상승해도 상관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 치면 이게 역배열로 장기간 진행되는 것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생길 때는 여러분 이거 팔고 있겠습니까? 매집하고 있겠습니까? 이 종목이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매출이 조 단위가 되는데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세력이라면 여러분 팔고 있을까요? 매집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집의 징후가 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보시면 이런 윗꼬리들이 생기는 캔들들이 거래량들이 쭉 생겨났죠.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필요한 것은 역배열이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량을 충분히 매집해야 상승을 합니다. 물량이 없으면 상승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매집할 것이다. 매집해야지만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는 매집의 가능성이 높았고, 그러니까 밑에서 분할 매수했고, 매도했고, 다시 매수한 것은 잘한 거죠. 왜 잘했냐? 역배열에서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겁니다. 왜냐? 매집판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거거든요. 연속적으로 빵빵하게 안 날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고 다시 사고 3분의 2 정도 매도한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고, 이게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아 괜히 팔았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상한가 갔으니까 잘못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종가가 이렇게 끝났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끝나면 아 잘 팔았네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끝나면 아 괜히 팔았네가 아니에요. 올바른 대응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데 정말로 잘 하신 겁니다. 이런 차트 베이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화산업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갈 때 숭 하고 그냥 바로 쏴버렸습니다. 9시 44분.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시 44분. 자, 상한가 진입. 예,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평화기공에 뭐 이런 거 별 얘기는 없는데, 그죠? 오늘 6월 11일 아닙니까? 야, 별 얘기가 없는데 상한가 갔다. 수소테마인가요? 아, 평화산업 수소테마인가 봅니다. 자, 여러분, 수소테마, 이 얘기 참 복잡한 얘기인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정말 제한적입니다. 뭐 기름을 뭐 어떻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가 있고, 또 전기 분해를 통해서 만드는 게 있고, 그걸로 치면은 수소 산업 생태계가 와도 수소 생산량이 안 될 텐데라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접한 뉴스를 보니까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뭔가 있다 치면 그 갈탄이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있죠, 석탄. 석탄보다 좀 품질이 떨어지는 갈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갈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수소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갈탄은 어디에 많냐? 북한에 겁나게 많다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게 아니면은 수소가 부족할 텐데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북한에 있는 갈탄이 어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니까, 글쎄요, 남북 관계가 뭐 좋아지면 더 좋겠고, 또 어쩌면 그 에너지원을 북한으로부터 받으면 북한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 이런 것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소 차이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을 갔어요. 상을 갔습니다. 상을 간 자리가 어딥니까? 고점 있는 자리들이죠. 고점 있는 자리들이니까 지금 여기는 사실상 저항이 있는 자리입니다. 저항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급을 상실하고 상한가를 마감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누군가가 작정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작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맞을 자리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들어가기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다만 급을 상실하고 상을 마감한 이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매물대 두들겨 맞고 밑으로 쭉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밑에 부분에서는 공격해 볼 만큼의 차트 베이스는 된다. 오늘 상한가를 마감하고도, 오늘 상한가를 1635원에 마감하고도 세력이라는 존재는 많이 팔지 않았다. 이게 조금 거래량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많이 팔지 않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1635원은 또 겁나게 많이 안 팔았는데, 만약에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13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1635원에도 안 팔았는데 1300원에 뭐 내가 사는 게 뭐가 대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밑에서는 편안하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자, 이게 유상증자 내역이죠. 2019년도 한번 볼게요. 1045원에 있습니다. 1045원에 몇 주? 예, 1700만 주, 1750만 주. 자, 1045원은 저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입니다. 여기쯤이면 되기. 그러니까 이 상한가 안에 유상증자 되어서 추가 상장된 물량이 1750만 주나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에는 많은 물량이 들어있는 상태의 상한가다. 다시 말하면 물량을 많이 확보했을 수 있는 상한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상한가의 가치는 또 플러스 1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격은 안 한다 하더라도 아닌 것처럼 하고 뭐 급락하거나 아니면 또 한 달 정도 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1300원대 근처나 이 밑에 내려오면 저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 팔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와야 되죠. 자, 밀어 올리고 나서 다 팔고 떨어지는 건 사면 안 되죠. 근데 덜 팔고 그냥 쑥 떨어지는 것은 밑에서 공격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 차트 분석이 이런 것이고요. 제가 이 세 개 종목을 이거 사도 됩니다, 사야죠, 이렇게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은 공부, 미친듯이 공부하고 싶은 분은 우리 멤버십 강좌, 멤버십 영상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